네, 러시아 용병 기업 반란 동조 의혹을 받는 군 최고위 장성에 체포가 됐습니다. 믿었던 측근의 반란으로 체면을 구긴 푸틴 대통령이 배신자 숙청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번 사태로 푸틴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그의 뒤를 이을 후계자는 과연 누구일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엄구 한양대 러시아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은 표면적으로 앞서서 리포트에 나온 것과 같이 프리고진과 용병들은 벨라루스로 떠나는 것으로 일단락이 됐고 러시아 내부 상황을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바그너 그룹의 해외 용병 사업 접수를 시작을 했는데 뭐 지금 앞으로 이와 관련된 대응이 시작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지금 보도에서 나왔는데요. 네. 이제 푸틴 대통령이 바그너 그룹의 완전한 해체 작업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제 용병들과 프리고진을 분리시키고 무기도 회수하고 지금 나온 것처럼 이제 자금 이제 사용 조사도 들어갔고 특히 해외 사업 그 아프리카의 지금 여러 이권 사업도 이제 박탈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바그너 그룹은 이제 완전 해체될 거로 보는데 한 가지 이제 서방에서 우려하는 한 가지는 루카셴코 대통령이 프리고진과 용병들이 합류한다면 군사기지를 제공하겠다. 네. 그래서 혹시 벨라루스를 통해서도 침공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우려는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지금 완전한 분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가능성이 커 보이진 않습니다. 네,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루카셴코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한때 이제 프리고진을 사살하는 방안까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벨라루스로 넘어가기 때문에 뭐 언제든 프리고진이 암살 위협에 놓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루카셴코 대통령이 이제 프리고진이 벨라루스에 도착했다는 거를 확인을 해줬는데 네. 실제로 이제 도착했는지 여부는 저는 조금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네.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루카셴코 대통령 본인도 얘기했지만 푸틴 대통령이 뭐 벌레 뭐 누르듯이 죽이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벨라루스하고 러시아의 관계를 볼 때 과연 이제 프리고진이 벨라루스에서 안전하게 자기 목숨을 이제 계속 담보할 수 있을까? 조금 의심이 갑니다. 예. 러시아 매체는 오늘 이번 반란 계획에 가담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세르게이 스로비킨 대장, 그러니까 러시아 항공우주군 총사령관이 당국에 체포가 됐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앞서서 뉴욕타임스에서도 반란 계획을 그가 미리 알고 있었고 뭐 도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파악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에 이제 그 반란군이 열 몇 시간 만에 이제 1000km를 네. 주파해서 모스크바 200km까지 이제 갔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당연히 러시아 군 내부에 문제가 있다. 네. 이제 그런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스로비키는 이제 1월까지는 우크라이나 주둔군 사령관이었고 이제 1월에 이제 그 게라시모프 총참모총장이 이제 사령관을 겸임하면서 네. 이제 부사령관을 맡고 있었는데 사실 이번 반란 과정에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에게 자제하라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그 뭐 요청도 하고는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모스코 타임스에 그 기사가 났던데 체포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고요. 아직 그 러시아 국방부가 공식 확인은 안 해줬는데 네. 이게 이제 결국은 혹시 푸틴과 그 푸틴에 둘러싸고 있는 권력 엘리트들 또 군 엘리트들 사이에 조금 균열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이제 푸틴 대통령도 사실은 KGB의 힘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권력 보안 기관들은 또 킹을 교체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푸틴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단속에는 들어갈 겁니다. 네. 이제 측근 단속에는 들어가겠는데 이제 전황이 나빠진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과연 푸틴이 그런 힘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조금 저희가 주목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러시아 내부 상황이 굉장히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예, 그 사실은 이번 상황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죠. 예. 그 25,000, 뭐 또 8,000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얼마 되지 않은 병력이 사실은 정권 자체를 지금 위협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때까지 그렇게 어떤 철통 같은 이제 강력한 이제 지도자라는 푸틴 대통령이 그렇게 당황할 정도로 그런 상황을 맞았다는 거는 분명히 이제 그 권력 내부에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의구심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뭐 지금 같은 상황을 봤을 때는 이제 프리고진과 같은 또 다른 불만 세력이 더 나올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러면. 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이제 특히 문제는 푸틴 대통령이 그거에 대응해서 아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제 공세도 더 강화하고 핵 기업도 더 강화해서 네. 어떤 이제 그 엘리트들이나 이제 국민들을 좀 통제하는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그런 행동이 과연 푸틴의 장기적 안전을 보장해 줄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인데 반란 사태 당시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최근에 연일 언론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푸틴 대통령의 지지를 강력하게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이번 프리고진 반란의 핵심 요구사항이 쇼이구 장관 교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프리고진은 푸틴 대통령이 장관 교체하겠다고 합의했다고도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세간의 관심은 네. 과연 쇼이구 국방장관이 이제 계속 장관직을 유지할 것인가 이제 상당히 관심인데 이제 최근에 자파드 부대를 뭐 이제 순시하고 또 예비군 확립 제도도 뭐 발표하고 건재를 계속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 푸틴 대통령이 제 생각에는 만약에 지금 교체한다면 네. 마치 그 프리고진 압력에 굴복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당장 교체는 안 하리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푸틴 대통령이 과거 총리 시절에 이런 얘기도 좀 했습니다. 한번 일을 맡기면 끝까지 믿는 편이 낫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뭐 그래서 장관들 주변에 보면은 오랫동안 한 장관들을 여러 볼 수가 있거든요. 과연 지금 여러 가지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이후에도 이 철학에 대한 변화가 없을지 있을지 그 부분도 궁금해요. 예, 실제로 이제 푸틴 대통령이 그 개각을 잘 안 하는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지금 장관직을 20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세계사에 유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분야를 나눠서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외교하고 안보 분야는 이제 거의 이제 교체를 거의 안 하고 이제 가는 편이고 네. 경제 분야는 좀 젊고 합리적이고 좀 유능한 그런 새로운 전문가들을 조금 이제 기용하는 상대적으로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쇼이구 장관에 대해서도 교체가 당분간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당장 이제 푸틴 대통령의 행보도 궁금하거든요. 내년 대선에 이제 출마를 할지 그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지금 뭐 권좌에서 물러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 보이지만 또 종신 집권이 과연 가능할지 지금 상황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 부분도 의심이 드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푸틴의 대선 출마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내년 대선이 3월 17일입니다. 예. 뭐 많이 남지 않았는데요. 만약에 이제 푸틴 대통령이 출마하지 않는다면 그 전제 조건은 본인을 이제 대체하는 새로운 승계자를 내세우고 그 승계자가 푸틴의 그 이후를 안전을 보장하는 네. 이제 그런 경우일 텐데요. 이제 결국은 권력 엘리트들 우리가 실라비키라고들 많이 부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그룹 뭐 FSB나 그 뭐 SVR이나 GRU나 하는 그런 기관들이 사실은 하나의 집단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집단을 통제하고 새로운 승계자를 내세우려면 네. 사실 푸틴 본인이 상당히 그 파워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제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에는 달려 있는데 네. 푸틴 대통령이 좀 안전하게 퇴장을 못한다면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근데 이제 2030년 선거는
이제 푸틴이 78세나 되기 때문에 네. 또 이제 지금의 어떤 모습을 보면 그렇게까지 장기 집권은 좀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푸틴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 뒤를 과연 누가 이어갈지 그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푸틴은 그동안 후계자를 키우지 않는 걸로 유명하면서도 동시에 경쟁을 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푸틴이 물러나도 또 다른 뭐 독재자의 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이제 이제 푸틴 대통령이 강력하게 국민을 통제한 측면도 있지만 네. 사실은 러시아 국민들이 강력한 지도자를 원했고 푸틴을 만들어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1차 대전에서 독일이 패망하고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이죠. 근데 이제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서 독일이 국제적인 이제 위상에 손상이 되면서 네. 이제 그런 굴욕이 독일 국민에게 히틀러라는 강한 지도자를 만들어냈듯이 소련이 해체되면서 러시아 국민들이 느낀 굴욕감이 네. 강력한 통치자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바이마르 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은 러시아 국민들이 과연 자기네들 국가 위상이 떨어지고 보통 국가화 되는 걸 감수하면서도 네. 일반 민간 지도자를 원하게 될 것인가가 저는 좀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나가더라도 새로운 권위주의적 통치자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충분히 있다 네, 이런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푸틴 대통령 이제 측근으로 봤을 때 누가 가장 유력한 후보자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안 그래도 지금 상당히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이 많은데요. 뭐 아까 나와 있는 그 쇼이구 장관도 물론 후보 중에는 하나인데 지금 이제 제 생각에는 가장 유력한 후보자는 현재 안전보장이사회 사무총장 전 이제 연방보안국 국장이었죠. 네. 그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이 이제 그 드미트리 파트루셰프인데 그 지금 농업부 장관입니다. 한때 총리 기용설도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 부자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조금 전에 그림에 나왔는데 전 대통령인 이제 메드베데프나 현재 그 연방보안국장인 보르트니코프도 이제 물론 후보인데 제 생각에는 저 두 분이 네. 둘 다 부패 혐의에 연루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보고 또 지금 서방에서는 지금 툴라 주지사를 하고 전 국방차관이었고 예. 사실은 이제 불곰으로부터 그 푸틴을 구해서 경호원으로 영웅이 됐다고 그러는 그 알렉세이 두민 물론 이제 좀 젊지만 네. 좀 가능성이 있고요. 민간에서 찾는다면 현 미슈스틴 총리나 네. 사베닌 모스크바 시장도 민간 지도자지만 푸틴하고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푸틴이 물러나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좀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반란 사태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예, 물론 이제 직접적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바흐무트의 정규군으로 완전히 대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지금 우크라이나 대반격이 이제 기대만큼 큰 성과를 얻지는 못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러시아 군의 사기도 좀 떨어져 있고 제 생각에는 미국이 F-16 같은 이제 공군력도 제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전쟁의 양상은 러시아한테 조금 어려워지고 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푸틴의 어떤 그런 오히려 대공세 네. 그런 것도 좀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래서 전쟁이 당분간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엄고 한양대 러시아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